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멈출 수 있다. 시간을 멈춘 사람 빼고는 다 평상시처럼 생활한다. 그런데 다시 시간을 가게 하는 방법은 모른다. 한 인기 스타가 안티팬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3일 뒤 네 가족이 위험해질 거야. 라는 내용의 전화. 스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불안해져서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해왔다. 그리고 가족이 위험하면 손을 깨물고 안전하면 손을 핥으라고 시켰다. 그리고 3일 뒤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다. 스타는 개를 불러 명령을 했다. 손에서 핥는 혀가 느껴졌다. 안심한 남자는 불을 켰는데 아내는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었다. 남자는 화가 나 개를 죽이려 했지만 실수라는 생각에 두고 넘겼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린 아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또 고의적인 정전이 일어났다. 그는 불안함을 감추며 개를 불렀다. 또 핥는 감촉이 느껴졌다. 불을 켜보니 아들도 아내와 같이 죽어 있었다. 화가 난 스타는 개를 죽이고 스타의 자리에서 나와 집에만 있었다. 며칠 뒤 그 안티팬에게 전화가 왔다. 안티팬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를 훈련시켰나 본데 꼭 개만 손을 핥으란 법은 없어.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여아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해 점점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는 피해자 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시죠? 신경이고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A는 어떤 아이였나요? 언제나 건강하고 웃는 얼굴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십니까? 빨리 잡아 사형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라도 빨리 범인을 잡으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범인이 잡혔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그녀가 죽기 직전 급하게 쓴 쪽지에는 동그라미 안 작은 동그라미에 X 표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다. 경찰들은 도저히 뜻을 몰라 무당에게 찾아갔다. 무당은 말했다. 그 뜻을 알고 경찰들은 오싹했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남자애가 칼을 든 괴한에게 쫓기고 있었다. 중학생의 집은 17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붙잡혀 죽을 것이다. 중학생은 1층의 집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 괴한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철컥 소리가 들렸다. 괴한은 아이씨 하며 도망쳤다. 안심한 중학생은 고맙단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 문이 왜 안 열리지?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막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보니 그냥 눈을 깜빡이는 피곤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다. 의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순간 한 생각으로 인해 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엄마가 집에 왔다. 새 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심한 벌을 주었다. 물론 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칙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규칙 하나를 어겼다. 나는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썼다. 너 글씨 좀 똑바로 써. 왼쪽 손으로 쓰는 건 힘들어요. 며칠 뒤 나는 또 규칙을 어겼다.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어. 나는 반성문을 쓰느라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서 나와 악마는 포커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악마는 자신을 이기면 좋은 것을 준다고 했다. 여러 차례의 승부 끝에 포커를 이겼다. 그러자 악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번에 예매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사라졌다. 꿈이었지만 악마가 티켓을 가져가 버린 꿈이 언짢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티켓이 없다. 제길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하게 됐다. 이걸 예매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처량하게 TV를 틀었다.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 어젯밤 땡땡 콘서트에서 화재가 일어나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곤 합니다. 그날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로 내려가서 2, 3분 정도 지하철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전철이 전 역을 출발했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술에 취한 듯한 취객이 아침부터 비틀거리며 오더니 노란 선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이 아닌 술김으로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전철이 들어왔고 그 남자는 전철이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동시에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목은 두 동강이 났는데 목이 노란 선 안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때 굴러온 그 남자의 머리가 아,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고모는 죄수의 배 위에 밑이 터진 상자를 놓고 들쥐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 그 들쥐의 특징은 열이 가해지면 도망을 가려고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필사적으로 파고드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들쥐들은 살기 위해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동네에 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린다. 현실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면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매일 저녁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가는 게 일상인 나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 여느 때처럼 오늘 밤도 편의점에 갔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혹시 괴한? 나를 앞질러 가서 배를 찌를 셈인가? 아니면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그러나? 나는 주머니 안에 든 칼을 꽉 쥔다. 자꾸만 누군가 나와 같은 곳으로 걷고 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죽음 뒤에 어떤 놈의 표정 없는 눈이 날 바라본다. 나는 위험을 느끼고 그 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다. 으악 하며 쓰러지는 놈.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베었다. 이런 흉악 범죄는 대체 언제 끝나려나?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총사는 몇 주 전만 해도 매우 친한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그 몇 주 전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두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죽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장례식을 마치고 카페에 잠깐 들렀다. 잘못해서 물이 4잔이나 넣여 있었다. 평소 조용하던 한 친구 녀석이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는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며 당장 치우라고 한다. 웨이터는 당황했는지 빈자리 앞과 내 앞에 있던 물도 같이 치워버렸다. 여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노나키 터널 주변에 자리 잡았다는 이노나키 마을의 전설. 1. 일본의 행정 기록이나 지도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2. 마을 입구에 여기부터는 일본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간판이 있다. 3. 에도 시대 이전부터 심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외부와의 교류를 일체하지 않은 채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며 근친 교배로 종족을 번식시키고 있다. 4. 입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는 광장이 있는데 폐차가 다 된 세단들이 놓여있다. 5. 광장 앞에 오두막집에는 수많은 주검이 쌓여있다. 6. 옛 길에 이노나키 터널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를 넘어가면 끈과 통에 의해 만들어진 장치가 큰 소리를 울려서 도끼를 든 마을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목숨을 뺏어간다. 7. 모든 메이커의 휴대폰이 권해 상태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8.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의 공중전화는 경찰에 연결되지 않는다. 9. 젊은 커플이 장난으로 이노나키 마을에 들어갔다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10. 앞에 나왔던 이노나키 터널에서 살인된 희생자의 사체를 마을의 거주자들이 먹었다.